자, 이번에는 이제 신용카드 거래인데, 자, 지금 신용카드 거래가 있는 게 있고, 그 현금 영수증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 계산서하고 현금 영수증 같이 하는 거래가 시험 때 꼭 나와요. 종종 등장을 하는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우리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위에 그 조교 및 카드 매출이라고 K랩에서 쓰는 버튼을 활성화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카드하고 세금 계산서가 동시라는 걸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면 유형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11번이겠죠. 그러면 분계 유형을 무조건 카드로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 시험 때는 이 시험은 특이한 게 카드라고 하면 자기들이 나오는 문제에 맞춰서 계정 과목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미술금이면 미술금이든 이렇게 넣어뒀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 계산서와 카드가 동시에 일어나면 분계용은 무조건 카드라고 하셔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보면 첫 번째 거는 뭐 우리 카드만 발행된 거죠. 그리고 아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얘는 과세 거래인 거죠. 그럼 날짜 7월 21일 날 우린 17번 카드 과세고, 그죠? 자, 그리고 이 산 사람이 김남현이고, 뭐 노트북 한 거네요. 자, 그럼 우린 날짜 7월 21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는 카드 종류에 보면 국민카드사고, 자, 우리가 판 거는 노트북을 팔았고, 금액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김남현. 자, 우리 AT 시험에서는 카드는 4번 카드라고 쓸게요. 카드는 전부 다 카드라고 분계를 할게요. 스마트에서는 스마트라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AT 시험에서는 무조건 카드라고 하세요. 카드라고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계정 과목 넣어두고, 만약에 계정 과목 실수를 했죠, 그럼 그 계정 과목도 맞다라고까지 답을 제출하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건 이건가 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제품 매출한 거 맞으니까 엔터 치고, 다음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제품 면세분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이러면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죠? 그 면세품이니까 우리 현금 영수증이면 23번 현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날짜 7월 22일 날 23번 현면 컴퓨터 서적을 팔았고, 금액은 5만 원. 거래처는 박지영. 자, 현금 영수증인데 어떻게 돈 주고 받았는지 안 적혀 있으면 그냥 현금으로 한 걸로 간주를 할게요. 자, 그럼 얘는 뭐 제품 면세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제품 매출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우리 두리온스 주식회사의 프린트 기기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후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자, 그럼 이번엔 세금 계산서 발급한 후 카드로 결제받은 거. 그래서 얘 220만 원이 다 카드로 결제되어 있죠. 국민카드로.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는 11번 매출과세로 하고, 그럼 프린터 기구 10개 20만 원짜리. 거래 상대방은 두리온스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하지만 여기서 카드사를 4번 카드다라고 해줘야 컴퓨터가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인지를 하죠. 그럼 F2번 눌러서 국민카드사다라고 쓰고, 그럼 외상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어 있으니까 분계도 잘 들어왔죠.
이걸 해야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카드하고 세금 계산서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클릭해서 7월부터 9월 그리고 우리 스마트A의 최고 특징 중에 하나가 불러오기 해야지 나와요. 우리 K랩에 너무 젖어 있어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걸 보고 있다가 얘 하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불러오기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332 처음거 110만원 그 다음 그 220만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방금 면세 현금 영수증 면세 거 있었죠. 그렇게 하면 자 얘는 작성이 되었고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가면 아니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 첫 번째 것만 110만원만 들어와 있겠죠. 100만원에 10만원만.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여기 3번 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칸에는 순수하게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들어가 있을 건데 처음 입력했던 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이야기였고 자 다음 이제 간주공급 거래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혀 있네요. 자, 우리 간주공급이 자가공급이 있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첫 번째는 우리 7월 25일 날 당사 제품을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제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래처에 줘버리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은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고 장부에는 적혀있던 원가 40만원짜리 제품을 지워주는 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때 과세 유형은 뭐죠? 시가로 팔았다고 과세 거래로 10% 가지고 오라는데 증빙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과세 증빙 없으면 14건별을 선택할 거죠.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7월 25일 날 자, 우리는 여기에 14건별이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고 우리는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고 이거 제가 또 바보짓 했죠. 50만원에 500만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거래처는 특별히 없으니까 안 적는 거고 분개는 혼합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자, 제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이고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장부에 40만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그리고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죠. 거래처 준 거니까. 그래서 타계정 대체 적용 8번을 쓰고 차변에 매출처 선물 준 거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 앞에 제가 지금 간주 공급도 수익 금액 제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14건별로 처리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표명세에 보면 얘가 이제 계속 더해지고 있을 거예요.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1100만원짜리 있었죠.
그러다 방금 50만 원짜리가 여기 더해진 거예요. 여기로 컴퓨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과세 매입에 부가가치세 신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먼저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파란색 세금 계산서면 뭐 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행복할 때가 원재료나 상품 글자 보일 때죠. 그럼 그냥 51번 매입과세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럼 1번은 51번 매입과세로 우리 외상미수금인데, 방금 이 중에 50만 원에 대해 반품하고 전자수정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외상 매입금 상계한데, 그러면 똑같이 51번 매입과세인데 마이너스로 해서 외상으로 하면 분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를 샀죠. 기계장치 산 거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기계장치 산 것까지. 지금 문제는 이것만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날짜, 우리 작성 일자가 8월 1일 날, 8월 1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전자부품 2천만 원에 2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신. 전자 입력에 분계는 2번 외상하면 끝나겠죠. 그죠? 우리 원재료 산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8월 2일 날 바로 아래에 50만 원치 불량품만큼 반품했죠. 반품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매입과세에 매입 환출한 게 반품한 거죠.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금액은 마이너스 50만 원. 거래처는 대신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외상대금하고 상계했다. 일반적인 상거래였으면 그냥 외상하면 마이너스로 전부 다 써주죠. 이렇게 해서 그냥 분계를 하면 되죠. 다음 우리 8월 3일 날, 자, 보면 우리가 세계 3일 날 자동 조립기를 산 거, 51번 매입과세에 자동 조립기 3천만 원의 별도, 동우기계, 얘도 외상을 했네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기계장치의 미지급금이다라고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하셨죠? 그럼 지금 얘는 고정자산이죠. 컴퓨터는 얘가 고정자산이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이 되죠. 기계장치 거가 방금 3천만 원짜리 기계장치가 우리 아래 11번에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고정자산 여기 매입에 들어오는 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에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 아래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가 있죠. 아래에 얘를 클릭을 해서 7월부터 9월로 하고, 당연히 얘도 불러오기. 다들 당황했죠. 자, 여기 계정 과목이 없으면 여기에다 더 써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없으면 뭐 무형자산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줘야지 나오겠죠. 확인하면 지금 기계장치 방금 동우기계한테 산 거 나오죠. 그죠? 지금 얘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방금 열고 나니까 얘네들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우리 매입에서 뭐 고정자산에 대해서 뭐 쓴다면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영세율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수익 내용에 수출용 원자재를 내구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럼 내구 신용장에 의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 세기 칸이 있는데 업조 금액이 이게 영세율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 원자재 산 거니까.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날짜 8월 4일날 52번 매입 영세고 전자부품 1,400만원, 거래처는 한성이고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번에도 외상이네요. 그래서 전에 외상 대금하고 상기하면 되겠죠. 자, 얘는 뭐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온 거 뻔하니까 그냥 신고서 안 볼게요. 자, 다음 이제 면세 계산서 받는 거.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 날짜 8월 5일날 53번 매입 면세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이고 금액은 70만원. 거래처는 재경 아카데미. 얘는 종이 계산서니까 필요 없고,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우리 회계팀 직원들 교육시킨 거니까 800번대의 교육 훈련비고, 대변에 보통 예금 70만원은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돈 빠져나간다. 이렇게 계정 과목도 손대줘야 되겠죠. 그럼 얘도 뭐 부가가치 신고서의 면세니까 과표명세의 계산서 수취금액 85번 칸에 뭐 들어오겠죠. 자,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거래가 있는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서 지금 우리 불공제 사유나 아니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료, 입장권 발행하는 업자들 있죠. 그거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에 쓰는 거예요. 여기 AT 시험에서는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매입 매출 전표에 57번 카드 과세, 61번 현금 과세를 쓰는데 공제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조건대에 있으면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 쓰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시험에는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선 뭐 사무실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비식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비용 처리하래요. 소모품비. 자, 그럼 얘 부가세 별도죠. 57번 카드 과세고, 현금 영수증에서도 우리 홀스기획의 홍보 전단지 제작한 거니까 얘도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부가세 별도 있는 거 61번 현금 과세. 얘는 지금 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 8월 6일, 8월 7일, 8월 6일 날 57번 카드 과세, 카드사는 BC카드고. 자, 우리가 산 거는 문구용품을 샀고 금액은
66,000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강남마트. 자, 이때는 자, 카드면 그냥 4번 카드라고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문제랑 맞게 잘 만들어 놨죠, 계정 과목. 그러면 소모품비 800번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8월 7일 날 61번 현금 과세로 홍보 전단지 금액 22만원, 그리고 홀스 기획, 분계는 이거 특별한 말 없으면 현금으로 우리가 줬다고 할 거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광고 홍보 키워드는 광고 선전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입력해두면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수령금액 합계표는 사실 옛날 이름이에요. 수령 명세서로 이름 바뀌었는데, 자, 얘 클릭해서 7월부터 9월 하면 이번엔 방금 거 2개 들어와 있죠. 그죠? 카드사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7월부터 9월 보면 우리는 14번에서 더블 클릭하면 창이 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금액이 여기 오른쪽 신용카드 수령명세서에서 봤던 이 금액이죠. 그죠? 자, 얘가 신용카드 이제 수령했을 때에 들어간 거고. 자, 다음 수입 세금 계산서. 자,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재료 수입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서 55번 수입이죠. 부가가치세 320만원과 관세 200만원 등 5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를 수행하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320만원은 우리한테 돌아올 거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고, 그리고 관세 200만원은 공제 안 되죠. 그래서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재료라고 쓰겠죠. 그리고 520만원 줄 거예요. 그럼 먼저 매입매출 전표는 오늘 날짜 8월 8일 날 55 수입이고, 우리가 원재료 수입하는 걸로 3,200만원에 320만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인천세관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전자수입 세금 계산서네요. 전자입력, 분계는 호나. 그럼 320만원은 돌아오고 200만원은 관세는 안 돌아오는 거고,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미착품에 대해서 정보를 봐야 되겠죠. 그럼 저는 학계전액산표를 참 좋아하죠. 8월 8일자로 가면 재고자산에 미착품 보이시나요? 미착품 보이시나요? 3천만원 있나봐요. 근데 분계까지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 분계까지 보여줄 거예요. 또 8월 5일날 더블 클릭 하면 아래에 차변에 미착품 적었던 거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대변에 없애고 원재료로 바꿔주는 분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수입되면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물건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 보냈을 때는 미착품 처리해뒀던 걸 이제 일반 전표 오늘 8월 8일 날 물건도 받으니까 미착품 지우고 원재료로 하고 써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3천만 원인가 확인했죠? 그럼 일반 전표에서 오늘 날짜 8월 8일 날 대변에 미착품 3천만 원, 차변에 원재료 3천만 원. 하셨죠? 다음 자,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내용을 볼게요. 당연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을 우리는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여기 메뉴에도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서식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우리 K랩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그럼 안분, 정산, 재계산도 있겠죠? 똑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강남마트에서 매출 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매출 처에 선물할 거니까 접대비라서 불공이죠. 다음 두 번째는 2000cc 승용차를 수리했네요. 수익적 지출로. 차량 유지비고 얘도 1000cc 초과해서 공제가 안 되죠. 다음 우리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으로 54불공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뭐 얘네들은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럼 먼저 매입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8월 11일 날 54번 불공, 이거는 거래처에 접대한 거, 접대 관련 매입세액이고 선물 세트 3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강남마트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남. 자, 매출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33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다음 날짜 8월 12일 날 또 54번 불공이고 이번엔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분명은 타이어 교체 150만 원이고 거래처는 항공 자동차 정비. 자, 이번에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수리한 거 수익적 지출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자, 다음 우리 이번에 공통으로 사용할 공통 원재료 전자부품은 날짜 8월 13일 날 54번 불공에 5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분이라고 있죠. 자, 예, 선택하고 전자부품 1000만 원에 1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얘도 전부 다 외상이네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자, 하셨죠? 지금은 예정신고죠. 예정신고라서 자, 여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으로 가서 7월부터 9월이라고 하면 방금 두 개 불공제했던 거는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안분 계산해서 자, 여기에 지금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얘 공급가액 기준이고 원래 얘 없어도 불러오기를 하면 지금 방금 공통 매입세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여기 불러와지게 돼요. 그럼 계산식은 여기에 F2번 눌러서 선택을 해요. 여기서는 F2번 눌러서 선택을 할 거예요. 똑같아요. 공급가액, 매입가액, 예정 공급가액, 면적, 가축두수. 그럼 제가 무조건 1번으로 가라 했던 거 그대로 얘도 1번.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이것 가지고 이제 매출 내역을 알려주고 있죠. 전체가 5억 중에서 면세가 2억 있네요. 그러면 총 공급가액이 지금 문제에서 5억을 줬고 면세 공급가액이 2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40만원 불공제 하겠다고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이해가셨나요?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40만원이 공제가 안 된다는 건 지금 여기서 매입세액 100만원을 전부 다 공제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40만원만 안 되니까 거꾸로 60만원을 공제 받아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전부 다 공제된다라고 했었으면 40만원을 부가세 대금을 취소할 건데 지금 얘는 아예 불공제로 처리해서 공제된다고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40만원이 지금 여기에 불공제세액이니까 60만원은 공제된다고 해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지금 날짜 방금 얘가 끝나는 날이 며칠이죠? 2기니까 2기 예정이니까 9월 30일 날 방금 대변의 원재료만큼 100만원 중에 60만원은 공제가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60만원이다 이렇게 공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무사의 시험에서 했던 전제는 매입세 공제 받는 51번으로 간 거고 지금 얘는 매입매출 전표에서 54번으로 가면 반대로 매입세 공제를 하나도 안 받은 상황에서 공제 받을 거를 빼주는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뒤에 결과가 우리가 수정해주면 똑같은 결과는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얘를 지금 방금 이건데 정리해 준 게 이 글자예요. 여기 보시면 불공으로 처리하니까 방금 60만원을 부가세 대급금을 늘렸는데 만약에 51번 매입과세를 해서 100만원 공제된다고 했었으면 40만원만큼 부가세 대급금 줄이고 원재료 높였을 거라는 거예요. 4월 때에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뒤에 처리하는 게 틀려진다라는 거죠. 이게 내용이에요. 자, 다음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뭐 하는 건지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로 가정. 동입력은 생략한다. 또한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기로 한다. 자, 이번에는 기간이 2020년 9월 1일부터 넘기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한 달이 들어간 거네요. 자, 아래 보면 세금 계산서가 9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 있죠. 1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간주 임대료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 월세에 대해서 9월 10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과세 9월 임대료 100만 원에 10만 원이고 기흥성 전자세금 계산서 분기 일단 혼합으로 할게요. 자, 제품 매출이 아니고 얘는 우리 임대료가 얘 특이한 애다. 그죠? 400번대 만들어 놨죠. 그죠? 400번대야 된다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우리 시험 때는 수입 임대료라고 400번대 있을 거예요. 900번대는 그냥 임대료라고 적혀 있고 지금 얘는 400번대로 문제를 만들어 뒀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차변에 뭐 현금으로 110만 원이다. 자, 먼저 이렇게 하고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할 거예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클릭을 하고 기간 지금 우리 7월부터 9월. 자, 상대방이 기흥성 F2번 눌러서 기흥성이고 자, 월세 계약서에 보면 2층 205호 동은 생략하라고 했고 임대 면적이 82제곱미터고 사무실이고 임대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하고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고 그죠? 아래 적혀 있죠. 자, 지금 얘는 KLF하고 뭐 차이가 별로 없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갱신하게 되면 아래쪽에 똑같이 하나 더 써서 두 번째 거에 갱신 일자를 써야 돼요. 우리 KLF은 우리 칸만 이렇게 달리해가지고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얘는 따로 칸을 써서 갱신 일자를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그리고 그 다음이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K랩 때는 월세가 왼쪽에 있고 간주 임대료가 가운데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다는 쓸데없는 차이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기예금 이자율 1.8%로 계산되어 있죠. 만약에 아니면 얘 수정해주면 돼요. 여기 위에 눌러서 자, 그럼 지금 73,770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알 건데 자,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 언제죠? 예전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자가 아니고 9월 30일자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써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이틀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건별로 갈 건데 공급 대가 쓰기 귀찮으니까 11번 매출 과세로 간주 임대료 방금 금액 이 금액이죠. 그리고 얘를 14번으로 바꿔주고 분계는 호라. 자, 차변에 우리가 부담하니까 세금과 공가 우리가 부담 안 하면 돈 받는 거 쓸 거예요. 그죠?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서 세금과 공가 77,377원이다 라고 쓸 거고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해서 돈을 준다거나 했었으면 돈 받는 거 쓸 거예요.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차변은 내가 부담할 때만 세무가 공과, 부담할 때 아니면 임차인한테 돈 받는 거. 난 임대인의 입장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입력이 끝났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7월부터 9월로 하면, 자, 이번에 14번이 간주 임대료 부분은 아래쪽에 있고 위에 다른 건별인 게 있는 거고, 간주 임대료가 따로 있죠. 그렇죠? 세무계산서 월세 받은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세금 9월 임대료 있죠. 세무계산서 1번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그럼 간주 임대료도 수익금액집이라서 여기 대진 거예요. 우리 앞에 1100이 있었다가 50만 원 들어왔다가 73,770원 들어왔네. 그죠? 수익금액 제외로 계속 얘네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우리 AT 시험에서는 우리가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는 일반 전표에, 되는 것만 매입매출 전표면 부가세 신고랑 관련 있는 것만 매입매출 전표에 써야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쓰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원재료라고는 쓰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문제는 매입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 입력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데, 우리 회사는 통조림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꽁치 사네요. 꽁치. 자, 계산서 받은 거니까 문제 없죠. 그러면 매입매출 전표에 쓸 거고, 자, 신용카드 전표 받은 것도 지금 얘 정어리 산 거네요. 문제 없죠. 다음 우리 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것도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니까 문제 없죠. 음식점이었으면 얘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60번 명건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매입매출 전표를 열고 전부 다 되는 거네요. 자, 날짜 9월 달에, 자, 계산서 거 9월 11일 날 53번 매입 면세 꽁치 507,000원, 거래처는 평화수협, 전자 계산서고 혼합해야겠네요. 자, 이번엔 우리는 원재료에 적요 6번을 걸어야 의제 매입세액에 자동으로 나갈 거죠.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 외상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300만 원. 예, 6번 쓰는 거 잊지 마시고. 4월 때 차변의 원재료에 적요 6번. 우리 재활용은 7번. 원재료는 6번. 다음 두 번째 카드로 면세죠. 58번 카드 면세. 날짜 9월 10일 날 58번 카드 면세 BC 카드고, 우리는 정어리 50상자 100만 원, 거래처는 강남마트. 얘는 4번 카드. 근데 얘 4번 카드 하면 틀리죠, 분계가. 그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하면 틀려야 되는데 미지고 또 맞음이라고 해서 문제 냈어요.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자, 얘는 뭐 외상 매입금에 BC 카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조교 6번. 다음 농어민한테 직접 산 거 9월 13일 납품일자고 고등어 90상자 해당 월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 지급. 그러면 6월 13일 날 60번 명건이고 고등어 90상자 180만 원 거래처는 박어부. 분계는 그냥 외상하면 되겠네요. 하셨죠? 그럼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들어가면 이제 얘네들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공제율 일괄 변경, 만약에 104분의 4가 아니라면 공제율 바꿀 거면 예 바꾸면 되고, 지금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한도 계산 안 해도 되겠죠. 확정 신고 때만 여기 가서 이제 예정 확정 걸로 해서 한도 계산할 거예요. 지금 한도 계산하는 칸이 여기 옆에 탭이에요. 옆에 탭이 한도 계산. 매출 거, 매입 거. 근데 매입할 때 우리 K랩은 단기라고 적혀서 한 칸이라서 실수할 것 같은데 스마트에는 예정 확정 매입도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실수 잘 안 하는데 K랩은 괜히 그렇게 놨더라고. 그래서 자, 얘는 필요 없죠. 이대로 하고 이제 얘 끝났죠. 창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가면 우리 14번 클릭하면 더블 클릭해 보면 의제매입세 금액이 이만큼 공제가 되도록 들어와 있죠. 하셨나요? 그럼 이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9월 30일 날 일반 전표에 차변에 우리는 이만큼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얘도 줄여주고,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얘 안 써도 얘네들 인식해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써도 상관없어요. K랩은 안 쓰면 인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걸로 연습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여기까지가 세트로 나와요. 지금 이거 하는 것까지 세트 있죠. 근데 다 낯선 건 아니죠. 똑같은 작업하는 건데 위치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그런 거지. 작업하는 건 지금까지 쭉 우리 앞에 K랩 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얘네는 그 간주 임대로 나오면 앞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분개하고 하는 것까지가 다 풀세트가 나오는 거고, 얘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나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대상만 입력하고 아닌 거는 일반 전표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까지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는 게 문제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시킨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 놓고 8.9점 이렇게 줘요. 그러면 할만하죠. 중요한 건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이것만 시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틀을 기억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 틀 전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저 틀 그대로 저 작업을 다 시켜요.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하죠. AT 시험은 만약에 AT 시험 여러분이 불합격했죠. 그러면 문제 많이 안 풀어본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볼수록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이게 AT 시험의 특징이에요. 물론 문제가 많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내일 또 저와 같이 이거 가지고 또 지금 우리 아직 원천 그 부가세 다 안 끝났죠? 하고 나서 이 원천징수도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AT 문제를 먼저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저하고 헤어지고 세무사 시험 보고 그 다음 주가 AT 시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 마무리에 AT를 하면은 당장 우리한테 닥친 건 세무사의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AT 문제를 먼저 풀고 저하고 헤어질 때는 세무사의 문제를 풀면서 헤어지려고 이거 지금 먼저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고 나서 그 AT 기출 문제 조금 보고 그리고 원가 회계하고 왜냐면 세무사의 시험은 원가 회계를 해야 되니까 원가 회계해서 그 기출 문제를 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갈 계획이에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제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